이걸 몰라서 매번 썸이 깨지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썸이 깨지는 이유, 썸 탈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많이들 말하는 공식이 있죠. 썸은 무조건 3주 이내 또는 만나서 3번 만에 고백해야 된다 등등.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썸이 깨지지 않는 건 물론 여자가 고백을 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다 지켰는데도 썸이 깨지던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만 모르는 썸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연애 초반인데 자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꼭! 첫 번째, 그 사람의 모습을 정해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썸이 깨지는 겁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사연 중 많은 질문이 이거 호감 신호 맞을까요? 입니다. 진짜 궁금 터지니까 물어보시는 거 알겠는데 제가 왜 이게 썸이 깨지게 되는 요인인지 말씀드릴게요. 20대, 30대, 40대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 마주치고 웃어주고 어깨 톡톡 해줬다. 많은 분들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호감 신호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웃긴 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호감 신호가 맞고요. 어쩔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런 행동을 했네? 그럼 나한테 호감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부분을 호감 신호라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잘못 눈치채고선 행동을 하면 여자에게 쟤 또 급발진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잘못일까요? 그 상대방이 흘린 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는 거절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와, 쟤 뭐냐? 라면서 어떤 분들은 여자들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난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자가 나에 대해 호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여자가 나한테 일정 부분 호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다가갈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게 하세요. 이 생각 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전제가 없기 때문에 여자 앞에서 쭈뼛쭈뼛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어떠한 모습이 보이면 이게 바로 유튜버에서 보이던 호감 신호네 하면서 단정을 지어버리기에 빨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하는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자들에게 쭈뼛함이 간혹 보여도 귀엽게 넘어가지는 포인트로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겠지? 하면서 천천히 다가가게 될 거고요. 쭈뼛거리면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여자는 나를 남자가 아닌 친구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트랑 이어지는 부분이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을 질질 끌지 마세요. 좀 답답스럽습니다. 알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극소심해지고 행동이 주저주저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심함과 주저함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작은 선물도 하고요. 뒤에서 챙겨주려고 노력도 무척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채갈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이제는 슬슬 힘들어져요 라는 고민도 주세요. 진짜 이해 많이 갑니다. 저도 한 세월 지켜보고 1년 넘게 고백 못하면서 아까워 외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선물이라든지 이런 호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자에게 직접적인 고백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내 마음의 크기를 상대방에게 토스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딱 이 행동이 뭐냐면 내가 교문 들어가기, 아니 직장인들이면 출근 딱 1분 남은 시점이에요. 바로 직선으로 쭉 보이는 길로 들어가면 세이브가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쭈뼛쭈뼛 거리면서 돌고 돌아 들어가서 결국 30분은 늦어버리니까 직장 상사에게 깨지지, 심할서 쓰지 이렇게 뭣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느낌처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건 나 너 마음에 든다,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물어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물어봤다고 해서 우리 사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 라는 정도만 전한 겁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합니까? 나와 사귀어도 되는 사람인지 나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 호감 표현을 하고 그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나한테 호감이 있다? 이걸 알게 됐을 땐 그 다음 스텝이 정해지는 거고요. 아직 썸까지 못 간 분들이라면 나를 떨리게 하는 이성인지, 데이트가 재밌는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등등 나와 결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럼 오케이 하세요. 내 매력과 너는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끝낼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질문 하나로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노선이 정해질 수가 있는데 괜시리 추워졌다고 핫팩 주시고 다른 선물 주고 하다가 추후에 그녀가 제 선물은 다 받더니 다른 남자랑 사귀어요. 다른 남자를 좋아한대요 하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맞는지 알지를 못해서 썸이 깨집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3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라는 말을 덧붙이세요. 뭐 20대 분들이야 주변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없었는데 꽃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하고요. 알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라 떨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호의에 대해서 떨림이 생긴 거라면 나중에는 상대방에게만 맞춰진 연애로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여자가 원하는 모습만 보이느라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진 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꼭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맞는지 내 가치관과 맞는 상대방인지 확인하면서 썸을 타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가도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에게 맞춰줄 부분,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 선이 보이는 분들일수록 여자 입장에서 저 남자 단호하다, 절제력이 있구나, 내가 흔들림이 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올곧게 잡아줄 수 있겠다 라는 모습으로 다가와 호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 썸은 항상 깨질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애달프게 썸이 안 터져서 고민을 무척 했었어요. 근데 추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썸이 잘 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만 행동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문제가 되어 자존감이 떨어진 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죠.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것만 맞추면 될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얘기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할수록 더 내가 고쳐야 될 것들만 늘어가기만 하고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나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하면서 상대방이 미워서 화를 내보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피폐해진 나만 남았구나. 딱 이 모습을 제가 몇 년 뒤에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도대체 썸을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하면서 수도 없이 파봤는데요. 그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면 좋을까? 이거에 집중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즉,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내 행동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력에 끌리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찾기 시작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결도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깨닫고 첫 번째, 내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결핍을 보이는지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에게 응원이 되는 확언을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도 될까? 하는 힘이 정말 생겨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 찾아보고 바꾸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전 누군가가 항상 바라는 모습, 주변에서 다 하니까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애썼더라고요.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비교에 자존감이 낮아져 이성 앞에서도 쭈뼛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원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에 도전하면서 계속 디벨롭화 시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유튜버고요. 12월 연말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매력을 만드는 치트키라는 전자책으로 공유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보니까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심플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눈에 잘생겨 보이고 급작스럽게 떨림을 주면 어떻게든 매달리고 계속해서 연락하기도 하는 집착녀였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내 결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힘과 눈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내 스스로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뽐내볼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이끌어보는 스킬도 늘었더라고요. 저는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성도 같은 사람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꼬시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았구나. 나와 결이 맞는 사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또 움직여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분명 내 매력에 끌려서 다가오는 상대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썸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 그 사람의 모습을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을 질질 끌어서,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공유해드린 내용 외에도 나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하고 도움받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12월 말 오픈 예정인 전자책이 궁금하신 분들도 예약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도움드리기 위해 연애에 있어, 관계에 있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공유 드릴게요. 이 과정 함께 가보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 가치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